코트 위에 울려 퍼지는 타격 소리. 경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 번의 스트로크가 코트를 울리고 단 한 점의 포인트가 승부를 갈라놓죠. 빠른 발놀림, 순간적인 판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승부 근성. 이게 바로 테니스형 스포츠의 짜릿한 매력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테니스형 스포츠의 재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테니스형 스포츠는 어떤 스포츠일까요? 테니스형 스포츠는 라켓과 공을 활용해 네트를 사이에 두고 경기를 펼치는 스포츠 유형입니다. 공을 넘기고 받아내는 동작을 통해 신체 협응력과 순발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의 빈 공간을 공략하거나 경기 흐름을 읽는 전술적 사고도 함께 요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테니스형 스포츠의 특성을 바탕으로 피클볼과 매직 테니스는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변형된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클볼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로 네트형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손쉽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연습해도 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피클볼의 큰 장점입니다. 매직 테니스도 유사한데요. 테니스를 처음 접하거나 근력이 부족한 친구들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된 테니스 종목이에요. 이렇듯 피클볼과 매직 테니스는 모두 사회적인 스포츠로 함께 공을 주고받으며 연습하고 게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역량과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에 매우 적합한 활동입니다. 그럼 테니스형 스포츠를 하면 좋은 점을 알아볼까요? 테니스형 스포츠를 하면 첫째, 몸이 튼튼해져요. 공을 주고받고 코트에서 움직이다 보면 체력도 좋아지고 순발력도 늘어요. 둘째, 집중력이 좋아져요. 공이 어디로 올지,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집중해야 해요.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쑥쑥! 셋째, 친구들과 더 친해져요. 서로 도와주고 응원하면서 팀워크가 좋아지고 친구들과 사이도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 부상 위험이 적은 장비와 규칙으로 다치지 않고 안전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테니스형 스포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피클볼과 매직 테니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스포츠입니다. 각각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에티켓과 안전수칙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테니스는 네, 맞습니다. 큰 코트에서 하는 운동이죠. 그리고 줄이 있는 라켓을 휘둘러서 노란색 공을 칩니다. 이 공은 회전이 많아 빠르고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힘과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공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체력 소모도 큰 편인데요. 이러한 테니스에서 조금 더 쉽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파생된 것이 바로 피클볼과 매직 테니스랍니다. 두 종목 모두 힘이 세지 않아도 누구나 금방 랠리를 이어갈 수 있고 테니스보다 쉽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피클볼과 매직 테니스 모두 네트형 스포츠로 패들이나 라켓을 사용해 공을 넘기는 경기이고 단식, 복식 경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코트에서의 위치 선정과 반응 속도, 방향 전환 능력이 필요하죠. 또한 공을 서로 주고받으며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트너와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클볼과 매직 테니스는 어디서 어떤 장비로 즐길 수 있을까요? 먼저 피클볼은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의 특징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에요. 이러한 특징은 경기장과 장비에서 드러나는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테니스와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피클볼 코트는 배드민턴 코트 크기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비교적 학교에서 많이 접해보았을 크기입니다. 베이스라인 6.1m, 사이드라인 13.41m로 이루어져 있어요. 테니스 코트와 비교해보면 훨씬 작은 걸 알 수 있죠? 피클볼의 코트는 네트로 나뉘고 네트로부터 논발리 라인까지 2.13m, 네트 높이는 센터 0.86m, 사이드 포스트 0.91m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 라인이 있어 좌우를 구분합니다. 장비도 비교해서 볼까요? 피클볼은 줄이 없는 판 모양이라 공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요. 이를 패들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피클볼의 유래가 보트에 패드를 떼와서 시작한 스포츠이기 때문이에요. 테니스의 라켓은 줄이 있죠? 그래서 스윙에 따라 다양한 회전을 만들 수 있고 줄의 텐션에 따라 공을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피클볼의 공을 볼까요? 조금 생소하게 생겼죠? 피클볼의 공은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실내용, 실외용 공의 차이도 있는데요. 실내용 공은 26개 내외의 큰 구멍,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워서 컨트롤이 쉬워 정교한 플레이가 가능해요. 반면 실외용 공은 40개 내외의 작은 구멍,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무겁고 바람에 강해 빠른 속도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매직 테니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매직 테니스는 초보자를 위해 만든 쉬운 테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직 테니스는 난이도에 따라 코트의 크기가 다른데요. 마찬가지로 테니스와 비교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난이도 하의 코트 크기는 테니스 코트를 기준으로 약 한 칸의 크기와 비슷하게 베이스라인 약 5에서 6m, 사이드라인 약 11m의 코트를 사용할 만큼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난이도 중의 코트 크기는 베이스라인 약 6.5m, 사이드라인 약 18m 크기입니다. 마지막 난이도 상의 코트 크기는 테니스 코트의 거의 전면과 가깝게 베이스라인 약 8m, 사이드라인 약 23m 크기입니다. 또 매직 테니스의 공을 보면 일반 테니스 공보다 탄성이 낮아 말랑말랑한데요. 따라서 이 공은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테니스 공은 고무와 펠트로 되어 있어 탄성이 아주 높아 컨트롤이 어렵죠. 이런 이유로 초보자나 학생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매직 테니스의 재미를 그대로 느끼면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클볼과 매직 테니스가 어떤 스포츠인지 잘 알게 됐으리라 믿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클볼과 매직 테니스 모두 공통적으로 시작 전 심판의 동전 토스로 각 팀의 선수가 서브 우선권과 코트를 결정합니다. 그럼 피클볼 경기부터 살펴볼까요? 피클볼 경기는 서브로 시작됩니다. 서브는 반드시 베이스라인 뒤에서 언더핸드로 넣어야 하고 대각선 방향의 상대 서비스 코트 안에 떨어져야 합니다. 서브를 받은 팀은 공은 반드시 한 번 바운드 시킨 후 쳐야 하고 서브를 넣은 팀도 마찬가지로 한 번 바운드된 공을 친 후에야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를 투바운드 룰이라고 합니다. 피클볼만의 특별한 규칙이죠. 그리고 논발리 존에서는 공이 바운드 되기 전에 발이 들어가서 노바운드로 치거나 임팩트가 끝나고 포인트가 끝난 후에도 논발리 존으로 발이 라인을 밟거나 들어가면 반칙으로 실점하게 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경기 흐름을 볼까요? A팀이 서브하면 B팀은 공이 한 번 바운드 된 후 쳐야 하고 다시 A팀도 돌아온 공을 한 번 바운드 시킨 후 쳐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두 팀 모두 자유롭게 발리로 치거나 한 번 바운드 된 후 쳐도 됩니다. 랠리는 어느 한 팀이 공을 네트에 맞춰 넘기지 못하거나 코트 밖으로 바운드 되거나 코트에서 두 번 바운드 되면 끝나게 됩니다. 매직 테니스 경기도 서브로 시작됩니다. 서브는 반드시 베이스라인 뒤에서 오버핸드 또는 언더핸드로 넣어야 하고 기회는 2번이며 대각선 방향의 상대 서비스 코트 안에 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서브가 실패했을 경우 두 번째 서브를 시도합니다. 두 번째 서브 또한 실패했을 경우 더블 폴트로 포인트를 잃게 됩니다. 서브를 받은 팀은 공은 반드시 한 번 바운드 시킨 후 쳐야 하고 서브를 넣은 팀은 서브 이후 자유롭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경기 흐름을 볼까요? A팀이 서브하면 B팀은 공이 한 번 바운드 된 후 쳐야 하고 다시 A팀은 돌아온 공을 바운드 또는 노바운드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랠리는 어느 한 팀이 공을 네트에 맞춰 넘기지 못하거나 코트 밖으로 바운드 되거나 코트에서 2번 바운드 되면 끝나게 됩니다. 실제 경기 장면을 보니 어떤가요? 조금 헷갈린다고요?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서브입니다. 피클볼은 언더핸드로 허리 아래에서만 서브가 가능하지만 매직 테니스는 언더핸드 서브, 오버핸드 서브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클볼은
투바운드 룰이 있어 서브 이후 바로 발리를 못하지만 매직 테니스는 서브 이후 곧바로 발리도 가능합니다. 또 피클볼은 논발리 존에서 바운드 없이 치는 것이 금지되지만 매직 테니스는 네트 바로 앞에서도 발리가 가능해요. 득점 방식은 피클볼이 서브권이 있는 팀만 득점할 수 있는 랠리 포인트 방식이며 주로 11점제를 사용하고 대회 운영 방식에 따라 3에서 5세트를 운영해요. 매직 테니스는 4포인트를 먼저 선취하면 한 게임을 득점하게 되고 총 6게임을 따면 1세트를 갖고 가게 됩니다. 매직 테니스도 피클볼처럼 포인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 테니스처럼 0, 15, 30, 40게임제로도 운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클볼과 매직 테니스는 단순히 득점을 얻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멋진 스포츠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매너를 지켜야 하죠. 경기 시작 전에 가볍게 상대방과 악수하며 좋은 경기하자 하고 웃으며 인사하면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테니스형 스포츠는 포인트 사이 10초에서 15초 정도의 시간이 생깁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더라도 상대가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내가 준비를 못했을 경우 손이나 라켓을 들어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이는 서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포인트 사이 공을 줄 때에도 상대방이 편하게 받도록 원바운드로 주고 인아웃 콜에서 애매한 상황인 경우 상대방의 공을 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또한 매너입니다.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좋지만 양심을 속이거나 억지로 우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와 매너는 테니스형 스포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식 경기에서 파트너와는 내꺼, 니꺼 라고 분명히 소리내어 말하며 혼선과 충돌을 줄이고 경기를 재미있고 파트너와의 끈끈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기 후에는 좋은 경기였어요. 재밌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악수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죠. 피클볼과 매직 테니스는 기록과 승부도 좋지만 다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게 더 멋진 스포츠입니다. 특히 테니스형 스포츠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전신 근육 사용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목, 어깨, 손목, 무릎, 발목 등 주요 관절을 스트레칭하고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가볍게 달리며 몸의 긴장을 해소하고 체온을 높입니다. 이후 다양한 볼 트레이닝과 스텝 훈련 등 다이나믹 웜업을 실시하여 실제 활동에 필요한 움직임을 준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피클볼과 매직 테니스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신나게 몸풀기. 본격적인 피클볼과 매직 테니스 활동을 하기 전에 다양한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을 가볍게 풀어봅니다. 준비가 잘 되어야 활동도 잘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개인 챌린지. 혼자서 집중해서 도전해보는 시간이에요. 목표를 세우고 나만의 기록에 계속 도전해볼 수 있답니다. 이어지는 챌린지는 짝앤팀 챌린지. 친구와 함께 호흡하면서 협력하는 챌린지입니다. 서로 응원하며 공동의 성취감을 나눌 수 있어요. 팀워크는 덤! 그리고 중요한 필수 기술 익히기. 임팩트, 서브, 스트로크 등 테니스형 스포츠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면서 실전 감각까지 기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역시 경기해보기. 배운 기술과 전략을 바탕으로 팀과 함께 변형 경기나 재미있는 게임 요소를 곁들여 즐겁게 마음껏 도전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마무리에서는 오늘 활동한 내용들을 차분히 정리해보며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새 테니스형 스포츠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스포츠 클럽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활동을 도전해 나가게 될 텐데요. 일정 단계를 도달하면 여러분에게는 멋진 칭호가 주어집니다. 자, 과연 누가 이 도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피클볼 활동을 통해 올바른 그립과 스위스팟을 익히고 딩크샷을 통해 정확성과 감각을 단단히 다졌다면 여러분은 딩크마스터.
서브와 리턴으로 랠리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스트로크 기술로 경기를 지배하며 매너와 전략을 구사한다면 여러분은 랠리 메이커. 발리와 네트 앞을 장악하고 스매시로 강력한 마무리를 완성하며 승부의 흐름을 결정짓는 기술을 터득했다면 여러분을 논발리존 가디언으로 인정합니다. 매직볼의 기술을 모두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커리어 그랜드 슬램. 그 다음 매직 테니스 활동을 통해 올바른 그립과 스위스 팟을 익히고 스트로크 기본기를 마스터해 코트 위에서 안정적인 샷을 구사한다면 여러분은 스트로크 다이아. 슬라이스와 드롭샷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고 스매시로 결정적인 한 방을 완성하는 공격 수비 전술을 익혔다면 여러분은 네트 플레이 탑티어. 마지막으로 다양한 서브 동작을 익혀 정확한 토스와 임팩트로 안정적인 서브 전술을 활용한다면 여러분을 서브 에이스로 인정합니다. 어때요? 벌써부터 의욕이 불끈불끈 생기지 않나요? 모든 단계를 마스터할 때까지 우리 모두 도전! 여러분은 오늘 스포츠 클럽에서 친구들과 처음 만나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어색함을 깨고 우리 모두 한 팀이 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바로 목표를 향해 스윙 활동을 통해서요. 목표를 향해 스윙은 스트로크 스윙을 응용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친구들과 서로의 관심사도 알아가며 한 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종이에 이름, MBTI, 좋아하는 스포츠, 아이돌 등 자기소개 내용과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습니다. 그 다음 적은 종이를 구겨 공을 만들고 교실 중앙에 있는 타겟에 던져 넣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무작위로 종이를 뽑고 해당 친구를 소개합니다. 소개받은 친구는 나와서 그 종이를 다시 구겨 교탁위의 통에 던져 넣고 새로운 종이를 꺼내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다른 친구들의 소개를 들을 때는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종이공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격려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피클볼과 매직 테니스라는 종목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두 종목은 힘으로 휘두르는 스포츠가 아니라 전략과 집중력이 중요한 종목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또 테니스형 스포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한 매너 있는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도 배웠죠. 마지막으로 테니스형 스포츠의 매력을 교실에서부터 직접 느껴보고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하게 될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는 테니스형 스포츠의 기본 기술부터 하나씩 배우며 친구들과 함께 코트를 누빌 거예요. 서브, 리턴, 랠리, 스트로크. 테니스형 스포츠에 도전할 준비 되었나요? 좋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장과 도전을 기대하며 천재의 길과 노력하는 사람의 길 중에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타고난 재능보다 꾸준한 반복이 더 오래 남는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기로 해요. 그럼 안녕!